네, 이승익의 풍물레이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그 민티드 디지털 자산 신용평가회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멋쟁이 사자처럼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랜드 이름은 디지털 자산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NFT죠. 메타콩즈. 예. 네, 최근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내용이 컸었죠, 회사가. 그렇죠. 뭐 내부적인 좀 분쟁들이 많이 일단락이 된 모양새인데 예. 이강민 대표를 해임한 메타콩즈 현재 회사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이 메타콩즈의 가장 큰 대주주인 멋쟁이 사자처럼의 이두희 대표가 지금 거의 모든 상황들을 다 지휘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대신에 이 메타콩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전반에 어떤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코인이 있는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약 90% 이상이 하락한 네. 상황이 됐고요. 네. 예. 원래 6천 원 정도 하던 그런 네. 코인이 50원까지 또 떨어지면서 네. 사실 이 메타콩즈의 NFT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고 있으면 네. 채굴을 할 수 있다. 네. 예. 그 코인을 클레이 수합에서 또 수합을 해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너무 완전히 망가져버린 값이 돼버린 거죠. 이게 비단 이 크립토 윈터의 핑계를 대기에도 참 애매한 상황이 뭐 해외 크립토 펑크라든지 BAYC 그리고 두들스와 같은 블루칩 NFT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도 않았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차라리 크립토 위터가 온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될 정도로 핑계대기가 좋겠네요. 그렇죠. 자, 결국엔 멋쟁이 사자처럼 이두희 대표가 이 내전에서 승기를 일단 잡았다고 봐야죠. 예. 근데 메타콩즈 임원진의 주요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뭐 심지어 뭐 성매매 얘기까지도 나오고 예. 임금 미지급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그렇죠. 사회적 물의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런 현황들이? 이강민 대표 그리고 황영기 CEO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성매매 논란도 있었죠. 네. 그리고 이두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임금 미지급 네.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약 2억 원을 호가하는 영국의 굉장한 슈퍼카죠. 에스턴 네. 마틴을 또 회사 돈으로 구매를 했다라는 네. 점 등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네. 이 논란이 더 문제가 된 네. 이유가 뭐냐면 메타콩즈를 보유한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6천 원짜리가 50원이 되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자들 돈 가지고 네. 뭐 성매매하고 뭐 좋은 차 사고 네. 그런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회사에는 멋쟁이 사자처럼도 아주 멋지게 법인카드를 쓴 것 같은데. 예, 자, 그 해외에는 그 지루한 원숭이가 있어요. 요트 클럽이 있고 예, 거기에 정말 요트 클럽에 대항마로 앞으로 크겠다 했던 게 바로 우리 국내 메타콩즈인데 예. 이러한 요란한 사태들을 겪고 나면서 회사에 좀 내부적인 좀 변화가 있나요? 일단은 이 메타콩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과 협업을 좀 많이 발표를 했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라든지 신세계 네. 이런 회사들과 NFT 발행 네. 그리고 뭐 콜라보를 진행을 한다라든지 네. 그런 게 거의 다 올스톱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이런 대기업들이 NFT를 같이 또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굉장한 호재 아닙니까? 네. 대기업들이 같이 네. 협업을 한다. 근데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는 더 이상 메타콩즈와 일을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거 일회성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사실상 대기업들한테 손절 당한 게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내부 조직에도 변화가 있을 뿐더러 특히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손절을 한 상황에 현대카드하고는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NFT 거래소까지 설립을 한다. 네.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꼬리 자르기 하는 이 대기업들. 예, 메타콩즈 논란 이후에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예. 메타콩즈와는 인연을 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려될 부분들이 있죠. 굉장히 많죠. 네. 일단은 NFT를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출시해놓고 그걸 투자자들한테 팔았다라는 건데 네. 그러고 나서는 이 유동성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팔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만인가요? 네. 이걸 산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뭐 되팔든가 아니면 그만큼의 값어치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네. 일단 가격 자체도 너무 떨어져 버렸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꾸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그냥 우린 더 이상 메타콩즈랑 일 안 해요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이때 당시에
한정판 콜라보 NFT들 음. 구매한 사람들은 평생 소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비판을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뭐 단순히 장기 투자가 아니라 평생 홀더가 되겠네, 이 정도 가격이면. 그렇죠. 자, 그중에서 우리 정태영 부회장이 이끄는 현대카드, 예, 여기만은 의리를 지키고 있다라고도 또 봐야 되고,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태영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2023년에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겠다라고 네. 또 밝힌 바가 있어요. 예상된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도약한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그럼 예상된 위기라고 한다면 이것도 좀 석연치 않은 그런 구석이 있고요. 네. 기초와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 이두희 대표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서 나가는 걸 본다면은 사실 회사 돈으로 뭐 고급 차 네. 사고 횡령 사건 일으키고 임금 미지급하고 이게 기초와 본질에 충실한 내용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특히 저 자료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저게 6월 13일, 뭐 작년에 과거에 정태영 부회장이 이두희 대표와 뭐 같이 행사 또 참여한 모습인데 네. 저게 보시면은 저 부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네. 이두희 대표가 성공을 비는 NFT를 즉석에서 만들어내 월렛에 네. 보내줬다. 네. 그리고 옆에 아주 나중에 옥션에서 팔 예정. 네. 물론 이제 농담이 네. 뭐 대부분이겠지만 네. 일단 정태영 부회장부터 저걸 나중에 팔겠다라는 네. 생각, 이걸 평생 소장하고 있겠다, 평생 뭐 갑오로 간직하겠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팔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NFT를 뭐 이제 소장 가치로서는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무의식에서 또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게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저렇게 빨리 만드는 게 되게 뭐 자랑거리인가요? 그거 어떤 측면이죠, 저게? 사실은 저 NFT를 민팅하고 개발하는 툴이 네. 제대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네. 한다면 네. 일반적인 ERC20 네. 계열의 코인 네. 발행하는 것처럼 문제 없이 빠르게 만들 수는 있어요. 네. 만들 수는 있는데 네. 이거를 지금 발생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네. 또 네.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국에는 메타콩즈 수많은 NFT를 찍어냈죠. 네. 그리고 이 NFT를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구매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 수많은 코인들 네. 가격이 6천원에서 50원까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저렇게 빨리빨리 쉽게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현상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빨리 만드는 건 뭐 속도가 빨라서 좋긴 하지만 거꾸로 이면에는 정말 뭐 성의 없이 만들었다 아니면 부실공사다 뭐 이런 네. 논란도 있을 것 같기도 그렇게도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서 정태영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두희 대표 핑거의 신의 경지에 달하는 속도를 보고 난 충격받았다. 네. 라고 또 표현한 점에 있어서 네. 단순히 이게 이두희 대표가 정태영 부회장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또 현란한 이 네. 스킬을 뭔가 보여주지 퍼포먼스를 않았나. 보여준 것 같은데. 예, 뭐 사실 네. 뭐 아무것도 입력되는 게 없는데 그냥 단순히 손만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않았겠지만 네. 저게 그렇게 좋은 현상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게 만약에 뭐 기타다, 전자 일렉트로닉 기타다, 기타를 뭐 빠르게 속주한다, 그러면 뭐 상당히 멋있어 보이는데 예, 민팅을 빨리 한다, 이건 좀 약간 좀 뭐 다른 좀 의미를 좀 받아들여져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사회적 공인들이거든요, 사실. 뭐 신세계 그렇죠. 정용진 회장도 자기 SNS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자기 무슨 뭐 제품들에 대해서 간접적인 홍보들을 많이 해주곤 하는데 예, 문제는 NFT나 코인 쪽은 이런 사회적 공인들이 사고 본인도 SNS에서 뭐 옥션에서 팔겠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가격 다 이렇게 띄워놓고 팔면 결국 애꿎은 투자자들만 고점에 잡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제가 네. 한 1년 전이었나요? 제가 앵커님과 함께 네. 이 NFT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가격만 잔뜩 띄워놓고 네. 팔 때에는 뭐 구매한 사람이 나중에 팔 때에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네. 차라리 이게 실체가 있는 형태가 있는 굿즈의 개념이란 모르겠지만 지금 NFT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수집형 혹은 네. 가치 저장형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된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또 같이 거래소를 또 만들었어요. 거래소 이름이 콘크리트라는 예.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가 어떤 거래소고 왜 만들었죠? 일단은 NFT 거래소고요. 콘크리트의 베타 버전을 지금 오픈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굉장히 또 많은 아티스트라든지 혹은 유명인들이 자체 NFT를 계속해서 좀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네. 송민호 씨가 여기에다가 자기가 그린 그림 이렇게 올리면서 또 홍보를 하는 효과도 얻었고 혹시 송민호 씨 아시나요? 근데 들어는 봤는데 제가 뭐 그분 노래를 이렇게 뭐 자주 들어본 기억은 없어서. 일단은 송민호 씨를 안다라는 점만 해도 예. 굉장히 예. 자, NFT 거래소가 이번에 그 원화입금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지금 만든 거래소. 일단 지금 이 현대카드와 그리고 네. 이두희 대표의 멋쟁이 사자처럼 네. 이 같이 만든 이 콘크리트라는 거래소에 원화 입금이 또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네. 계획이거든요. 실제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지금 저 페이지가 콘크리트 거래소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네. 저기 들어가서 NFT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더리움 기반 네. 이건 몇 이더입니다 하고 가격이 나오고요. 또 그 옆에 원화로 환산한 그 금액이 같이 뜨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뭐 카드 결제, 뭐 계좌 입금 등의 방식을 통해서 저 NFT를 원화로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어요. 현대카드가.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어떤 규제라든지 이 그 특근법 규제상 불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단순히 네.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도 있고 그럼 왜 업비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NFT 거래소는 원화 입금을 받아도 되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업비트는 일단 허가를 다 받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런 신규 NFT 거래소가 사실상 지금 허가를 받지 않고 원화 입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럴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을 또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원화입금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예. 특별한 이유가 있네. 일단은 대한민국 법상 이 NFT의 법적 지위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아요. 네. 이 NFT가 일단 디지털 자산이냐 아니냐에 네. 대한 여부부터 우리가 좀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도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네. 이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는 특근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 따라서는 일정 요건을 또 갖춰서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뭐 원화 입금도 받고 자유로운 어떤 영업을 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당국 자체가 이 NFT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업비트가 이게 가능했을 한 이유는 NFT 거래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자유롭게 원화 입금을 받고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요건들을 다 갖췄기 때문에 네. NFT 거래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실제로 예전에 클레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원화 입금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네. 카드 결제를 통해서 원화 입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 발표하고 나서 정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카드사에서 그거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카드 이거 적용시키지 말아주세요라고 해서 네. 이 거래소의 어떤 카드 결제 시스템이 막힌 적이 있어요. 네. 이때 당시에도 금융당국에서 뭐라고 할까봐 네. 그게 부담돼서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현대카드에서 출시한 이 NFT 거래소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는 안 하겠다. 지금 당장엔 네. 계좌 입금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제로부터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규제에 대한 모든 정리를 끝냈다라고 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레 겁먹고 먼저 이야기를 해버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NFT와 대기업들 콜라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메타공주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거든요. 뭐 그렇죠. 대기업들도 상당히 기대가 컸을 것이고. 예, 근데 하지만 뭐 이렇게 내부적인 내용을 겪으면서 혹시나가 역시나가 돼버렸어요. 예, 결국 우리나라 NFT와 대기업들의 이런 이상적인 해외 이런 사례들처럼 기대하기는 좀 시기상조할까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 대한민국 시장이 아직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는 성숙하지가 못했다. 네. 그게 규제 때문이든 아니면 네. 법적 뭐 가이드라인이든 네. 이 부분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NFT가 디지털 자산이냐 아니냐부터 네. 해서도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영위를 하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NFT를 출시를 하고 또 거래를 하는 네. 아니면 판매를 하는 네. 이런 재단이나 사업체들이 그렇게 건전하게 운영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냐. 네. 일단 메타콩즈 같은 경우에도 이두희 대표가 얘기를 했죠. 네. 메타콩즈는 아직도 그래도 탑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네. 근데 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메타콩즈의 코인이 6천원에서 50원까지 폭락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거의 아무리 이런 내용을 겪었다 하더라도 거의 테라 루나 사태와 맞먹는 정도의 네. 하락률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NFT를 구매한 이런 돈 가지고 뭐 성매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산다라든지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들 이런 사태들이 앞으로는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더 억세게 또 조이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실 이게 실제 사례로 드러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메타콩즈와 콜라보 NFT 출시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푸빌라 NFT 그리고 웨어러블 NFT 발행을 했고요. CGV도 여러 가지 또 포괄적 업무에 대한 협약 맺었습니다. GS 리테일 아까 또 자료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한정판 콜라보 NFT를 출시를 하면서 사람들이 큰 관심 보였고요. 게임 회사로 유명한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에도 메타콩즈의 IP를 활용하는 그런 MOU를 또 체결했습니다. 넷마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네. 메타콩즈를 손절을 했다라는 네. 겁니다. 이건 메타콩즈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로밖에 지금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콩즈 같은 경우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예, 뭐 외부의 충격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총질하다 결국 자승자박의 이런 결과를 결국 다 만들었는데 예,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기업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참 뭐랄까 우리나라 NFT의 대장주라고 맨 처음에 불리면 상당히 언론의 각광도 받고 이 디지털 자산업계에 상당히 많은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는데 참 좋은 기회를 너무 쉽게 날려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메타콩즈 최근에 또 얼마나 공격적으로 마케팅했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정말 그야말로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시점에 네. 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라는 네. 그런 좀 아쉬움. 그리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두희 대표는 또 사전에 예상을 했던 것으로 또 보이고 있어요. 네. 최초에 계속해서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저한테 대표 자리 넘기고 물러나세요. 네. 제발 그렇게 하세요라고 또 편지까지 보낸 바가 있었죠. 결국에는 이두희 체제로 또 돌아섰고 이두희 대표 또한 앞으로 이 메타콩즈를 다시 살려내는데 모든 힘을 다 쏟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미 떠나버린 이 대기업들의 마음과 투자자들의 어떤 싸늘한 시선. 싸늘한 시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까부터 눈에 계속 들어오는데 예, 보통 회사의 법인카드로 성매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예. 뭐 내부 회사의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얘기고 예, 이게 오너의 정말 그 회계 경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개념이 없다라는 것밖에 지금 전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실은 개념이 없다라든지 아무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카드로 뭐 하셨어요? 무슨 횡령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라는 얘기가 내부에서부터 나왔어야 했던 거거든요. 그 성매매를 했던 카드는 혹시 밝혀진 카드는 없죠? 현대카드는 아닌가요?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현대카드와의 뭐 제휴들이 많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 분명히 법인 현대카드가 있지 않았을까 예, 뭐 생각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메타콩즈의 그 고릴라죠. 예, 그다음에 해외 지루한 원숭이 예.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전 뭐 양쪽 다 상당히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었었는데 예. 어떤가요? 이런 그 지루한 원숭이랑 비교해봤을 때 많이 좀 차이가 많이 났던가요? 굉장히 지루한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너무 예. 비슷한 그림들, 그 단조로운 네, 그림들이 네. 많았고요. 네, 메타콩즈는 굳이 비교를 했을 때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이 되었다. 네, 그리고 뭐 대기업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굉장히 또 신선한 시도들도 네.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이건 또 뭐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이 메타콩즈 캐릭터를 보고 있으면 뭔가 저와 앵커님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친숙함.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드는 게 어때? 뭐 우울한 침팬지라든가 예. 뭐 우리도 뭐 원숭이과에 뭐 많잖아요. 오랑우탄이라든가 하나 일단 써서 원숭이들은 많이 나왔으니까 네. 앵커님이랑 저는 뭐 우울한 돼지 클럽 정도로 우울한 하마 좋네 하마. 예, 하마 좋습니다. 네. 오늘도 디지털 자산 쪽에 김영석 민티드 대표 자리 나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